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BEV는 10.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 감소, PHEV는 2.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HEV는 1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HEV 판매량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현대차의 BEV는 6,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9% 감소, HEV는 13,4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기아차의 BEV는 1,4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9.3% 감소, HEV는 9,08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9.4%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현대 및 기아의 BEV 판매량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업체별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46,1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감소, 2위는 GM 15,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3위는 포드 6,7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감소, 4위는 현대차 6,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 감소, 5위는 폭스바겐 4,3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6위는 BMW 3,9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감소, 7위는 혼다 3,9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 8위는 리비안 3,6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9위는 닛산 3,4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10위는 스텔란티스 2,3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65%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5월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GM 89% 증가, 혼다 473% 증가, 닛산 33% 증가, 스텔란티스 2,86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시장에서 총 배터리 탑재량은 9.7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배터리 업체별로 분석해보면 LGES는 3.1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파나소닉은 2.1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 삼성 SDI는 1.3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SKO는 0.8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 감소, CATL은 0.9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LGES와 삼성 SDI의 배터리 탑재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파나소닉, SK온, CATL은 4월에 역성장하였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한 자료가 발표되어 간단히 언급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현재 파나소닉 네바다에서 2170 배터리 50기가는 모델 Y 및 모델 3 사용, 2025년 테슬라의 텍사스의 자체 내재화 4680 20기가는 사이버트럭 사용, 2025년에 파나소닉의 와카야마에서 4680 소량 생산 시작, 2025년 파나소닉의 캔사스 2170 30기가는 테슬라의 신규적 가전기차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LG엔솔의 오창 4680 10기가,
2026년 LG엔솔의 아리조나 4680 20기가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은 2026년 이후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3월 5일 한국에서 진행한 인터배터리에서 LG엔솔은 3원계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BYD 또한 참가하여 LFP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였습니다. 46 시리즈 원통형에서도 3원계와 LFP 전쟁이 예상됩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볼륨 모델을 분석해보면 GM의 입장에서는 이쿼녹스 EV의 판매량 증가가 중요하며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이쿼녹스 EV와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 성장률이 중요 포인트라고 팩트체크는 분석합니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가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고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자료들, 와,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화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쵸.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테슬라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최근 상표 출원 소식하고 곧 시범 운영 들어간다는 계획이 딱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그 상표 출원부터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가 이 상표 출원의 그 법적인 의미? 이걸 좀 강조하던데 이게 그냥 이름 하나 짓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테슬라 로보택시 상표 출원 이게 서비스 자체는 물론이고 앱, 심지어 차량 관리나 보호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말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네요. 그럼 다음 단계인 시범 운영 계획은요? 이것도 자료에 꽤 자세히 나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네네. 모델 Y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규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eFence라는 가상 경계 안에서 운행한다고 하죠. eFence요? 이게 뭐 일종의 안전 테스트 구역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쵸. 미리 딱 정해놓은 지역 안에서만 다니게 해서 뭐랄까 초기 운영의 어떤 안전성 같은 걸 높이라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아직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그 FSD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원격으로 인력이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개입도 하고요. 아, 그럼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는 최종 목표랑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FSD 로보택시 상용화라는 그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쌓고 또 안전성 검증하고 그런 단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일종의 중간 단계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다른 분석자로 보니까 그 잠재적인 영향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택시비가 지금보다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주장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걸 아예 그 개인 차량 소유의 종말 이런 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와, 개인 차량 소유의 종말이요? 네, 특히 서울처럼 교통 복잡하고 아시겠지만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주차도 힘들고. 네, 이런 도시에서는 그냥 필요할 때 저렴한 로보택시 부르는데 자가용 굴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와, 그 보고서 표현대로라면 진짜 실현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겠네요. 상상만 해도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물론 기대는 큰데 근데 또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좀 신중론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 맞아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아니면 그냥 또 뭐 후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그렇죠. 머스크의 약속이 과연 언제 또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뭐 법지나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하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상표 등록부터 시작해서 원격 감독 하에 시범 운영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뭐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정리하면 상표 출원으로 사업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오스틴에서 제한적이지만 시범 운영 곧 시작하고요. 장기 목표는 FSD 로보택시지만 이게 실제로 언제 가능할지 그 시기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 잠재적인 파급력만큼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기술 개발 소식 이걸 넘어서서 미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님의 자료들이 주로 비용 절감이라던가 뭐 교통 효율성 이런 데 주목했지만 네. 정말 만약에 로보택시가 우리 일상이 된다면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시의 모습, 그 형태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도시 설계나 생활 패턴까지요. 네, 어쩌면 단순히 이동 수단이 바뀌는 걸 넘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